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뭐냐면 자동차 업계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동차 업계의 흐름과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 10분에 걸쳐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2018년도 자동차 생산도를 판매 대수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자동차 업계 1위는 누구였어요? 도요타 있잖아요. 순위가 양 수시로 바뀝니다. 도요타가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1등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1083만 대. 자, 2등이 닛산, 르노, 일본의 미쓰비시하고 통합 연결된 자동차 회사가요. 1075만 대입니다. 자, 3등이 도요타 그룹 자동차 1059만. 결국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제가 보니까 한 9천만 대 이상을 판매합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그 중에서 1000만 대 이상 파는 빅3가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어딘지 아시죠? 역시 미국. 미국에는 GM, 제너럴 모터스가 838만 대. 자, 5등. 우리나라 한국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포함해 갖고요. 약 739만 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6등. 미국의 포드입니다. 580만 대. 7등이 일본의 혼다. 532만. 8위가 피아트 클라이슬러 오토모빌입니다. 결국은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콜라보레이션 했죠. 484만 대. 9위가 그룹 PSA, 프랑스 387. 자, 10위가 소형 자동차로 유명한 스즈키 333만 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자동차의 탑 10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5등 안에 들은. 제가 전성기 때 현대 기아차도 800만 대가 넘어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약 5, 60만 대, 그 7, 80만 대가 좀 줄은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소비가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소비하면요. 제가 아까 연간 9천만 대 정도가 자동차 판매하는데 아마 올해 2020년도 정체, 저성장하기 때문에 큰 변화 없다가 2022년, 23년에 자동차는 전 세계 자동차 1억 대 이상이 판매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 지금 자동차를 가장 소비를 많이 할까요?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어서 양대축이에요. 생산해도 소비를 잘해줘야 커지는데 역시 인구 1위. 중국이 연간 3천만 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지만은 중국. 자, 미국이 2천만 대, 또 서유럽이 1,500만 대. 그 다음에 이제 500만 대 이상 쫙 판매하는 데를 한번 좀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요. 중동이 500만 대, 일본이 자동차 500만 대, 인도가 500만 대, 아세안 시장이 400만 대로 계속 그 밑으로 자동차를 지금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와 관련돼서 자동차 판매하는 부품 관련 회사 여기도 많이 중요합니다. 자, 자동차는 이제 생산하면요. 생산해서 판매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고객 응대를 해야 되고 자동차 이상이 있을 때는 AS 서비스 대행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뭐 자동차 부품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도 보통 2만 개 이상의 부품인데 최근에는 15,000개까지 부품이 소량화, 경량화, 그 다음에 콤팩트화 돼갖고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점점 부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SCM 하다 보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산하다 보면 자동차 생산 공장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를 갖다가 완성품, 그 다음에 조립품 다 있어서 주요 거점에 따라서 자동차는 생산 계획할 때 일일 생산, 주별 생산, 그 다음에 월간 생산 다 분기별 생산 계획에 따라서 자동차를 딜러에서 판매하면서 자동차를 수급 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생산량과 판매량을 갖다 다 컨트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 시장이 1위 소비국인 것은 맞는데 중국도 제가 이제 그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중앙은행, 지방은행, 중앙, 지방, 제조업에서 지방의 지금 금융권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일? 중국의 소비 올해 2020년 전년 대비 그렇게 소비가 금융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당분간 경기 감소로 인해서 중국에는 3천만 대 이상 그렇게 크게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도 금리 상승이 계속되다가 이제 금리가 동결되다가 금리가 지금 인하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시장 올해 파이낸싱 마켓 넘버원의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런 소비시장이 자동차 관련된 상품들도 지금 다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에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나 연료전지차나 이런 차들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고요. 차세대는 이제 가솔린, 석유,
등유 관련돼 갖고 이런 이제 자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국은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자원 에너지 갖다가 미국 외의 국가로부터 사갖고 수입을 많이 했는데 미국은 그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 에너지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영향이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빅5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상품에서 폭스바겐의 매출을 한번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요. 29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르노 닛산은 거기도 비슷한 규모고요.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회사입니다. 30조엔 2256억의 매출을 올려서 우리 돈 310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은 1.8조, 약 우리 돈 한 20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넘버원, 과거에는 제가 봐도 도요타 자동차도 영업이 참 높았는데 최근에 영업이 많이 줄었네요. 자, 참고로 미국의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약 170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차가 한 458만 대, 기아차가 279만 대를 생산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도 전 세계 10위 안에 5위를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매 대수가 그만큼 중요하듯이 10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회사가 제가 빅스가 3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경영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또 관련된 기술 제휴를 많이 해갖고 M&A에서 업무 제휴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 지키던 10년, 20년 전의 양상과 다르게 최근에는 소비 시장이 글로벌로 확산되면서 고가 상품, 중, 저가 모든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시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동업종이 아니라 이제 이업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계속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작년 2019년에 소프트뱅크하고 도요타 자동차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 전에 GM이 타 이업종하고 어떤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를 만들듯이 앞으로 시장은 동일 시장, 동종 시장이 아니라 이업종 간의 제휴를 해서 확대시키는 게 앞으로 큰 키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EV이고요. 연료전기차는 FC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전기로 만들어서 달리게 하는 자동차인데요.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는요, 제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가 앞으로 더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자동차 하면은 한번 유통, 물류와 관련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종류가 있는데요. 짧은 동선에서 열심히 회전율을 높이는 차가 택배입니다. 그래서 택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단거리에 막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지금 일본, 한국도 지금 그렇지만은 단거리 이용에 전기차를 많이 활용하고요. 단거리보다 중장거리를 중거리를 달린 게 우리 승용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노선을 다니는 걸 우리는 노선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넓은 거리를 달리는 게 우리는 대형 트럭이라든가 노선 간선을 달리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거리, 중, 장거리에 따라서 앞으로 차세대 전기자동차라든가 에너지원이 되는 이런 미래 친환경 탄소 배출권에 관련돼서 탄소를 배출을 적게 하는 이런 차량들로 앞으로 5년, 10년 미래의 차들은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들어가는 에너지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 석유, 가 등 경중이죠.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를 사용했던 이런 자동차보다는 차세대 미래 차들은 이렇게 전기라든가 연료전기차를 사용한 미래 먹거리 차들이 많이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송수단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 옛날에 BMW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몰랐어요. BMW. B가 뭐죠? 버스. M이 뭐예요? 메트로폴리탄. S가 뭐죠? 그럼 뭐냐? 걷고 타고 달리고. 그게 결국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자, 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선진국형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유럽은 국경이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수도권 동심에는 큰 차가 못 들어오게 그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간 제한을 뒀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2,700만 대 지금 차량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 5,200만 인구에서 차량이 그만큼 많아졌잖아요. 결국 뭐 2명당 한 대가 차량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저탄소 배출, 미래형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 전략으로 갈까?
이게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그래도 5위 안에 들어갔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으로 좀 도약하는 걸 기대하면서 자동차 업계 순위 10위를 정리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또 반도체라든가 유통 물류 쪽으로 계속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0년도 조철희 박사 통통통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